소양형의 생김새와 체질적 특징, 나타나기 쉬운 질병까지 강의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치료 사례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네. 65세 환자입니다. 물론 소양형으로 생겼는데요. 소양형이라는 것은 이제 눈꼬리가 좀 처지고 코가 살짝 들린 형을 얘기하죠. 이 소양형으로 이렇게 코가 약간 들린 형이 있죠. 이런 형들은 방광도 약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소변 쪽으로 이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소양형뿐만 아니라 요 콧구멍이 보면 요 끝이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간 이렇게 패인 것처럼 이렇게 된 사람들 있죠. 여기 콧망울이 여기가 난대라고 그러는데 이게 방광이 약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소양형으로 생긴 것과 방광이 약한 것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소양형으로 생겼으면서도 이렇게 방광이 누설되어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들면서 소변으로 이상이 왔던 것입니다. 이분은 밤에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밤에 자주 보는 현상은 상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대소변에 이상이 있을 때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든지 소변을 참을 수 없다든지 또는 재채기 하거나 기침이 오거나 큰 소리 했거나 웃거나 이러면 소변이 찔끔 나온다든지 소변 보려고 갔는데 옷을 내리기 전에 찔끔 나온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거나 대변이 분명히 대변을 봤는데 잘 안 나오고 또 남은 것 같고 끝에 뭐가 걸려 있는 것 같고 또는 대변이 조금씩 묻어 속옷에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분명히 소변과 대변이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대변으로 독이 빠져나가는 거고 그렇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노인들이 이것을 우선적으로 치료해 줘야 된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소변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누구나 정상적인 평상인도 다 소변을 보고 이러는 거지만 노인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변이 나가는 것은 호르몬이 몸에 있어야 되는 호르몬이 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는 게 그렇게 심각한 증상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은 심각한 증상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보통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소변을 너무 보통 사람보다 자주 보고 참을 수가 없고 밤에 소변을 조금씩 싼다든지 이러면 그 큰 병이죠.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노인들이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은 정혈이 새는 현상이에요. 정혈이 새는 거예요. 몸에 있어야 되는 필수 호르몬이 새는 거예요. 정혈이 새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 있어요. 퇴화 현상도 나타나고 뇌수도 부족해지고 뼈골도 약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연세가 드신 분은 정혈이 고갈돼 가는 나이죠. 그런데 정혈이 고갈돼 나가는 나이에 정혈이 새는 현상인 소변이 잦거나 참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병이 더 급격하게 진행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변을 보고 나면 너무 자주 보는데 소변을 보고 나면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소변으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이다. 저희는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필수 영양분도 빠져나가나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소변을 보는 것은 하루에 뭐 5번이라든지 7번이라든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는 이런 소변은
그건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생리적인 현상이죠. 그러나 너무 자주 오고 또 참을 수가 없고 또 찔끔 나오고 이러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문제다. 더군다나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은 더욱 문제다. 한약에서는 방광을 진액지부라고 그랬습니다. 진액의 저장 탱크라는 뜻입니다. 진액지부라는 것은 진액의 저장 탱크라는 거예요. 진액을 저장해야 되는 탱크가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가야 될 필수 호르몬 같은 이런 것들이 새 나가니까 얼로 소변으로 새 나가니까 퇴화 현상인 뭐 허리가 노쇠 현상이 온다든지 퇴화 현상이 온다든지 무릎이 달리는 현상이 나타나든지 뼈골에 골수뇌수가 빠져서 오는 이런 퇴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바로 각종 큰 병의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러지 않아도 각종 병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이렇게 소변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병들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심히 넘기기 쉬운 증상인데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소변이 자주 마렵고 또 참기 힘든 증상이 있다면 또 어떤 병으로 이어지기 쉬울까요? 그렇습니다. 질문 아주 좋은데요. 바로 정혈이 새 나가는 거라고 그랬죠. 정상적으로 뭐 대여섯 번 보는 거 하루에 그리고 밤에는 안 보고 이러는 것은 그건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너무 자주 보고 참을 수가 없고 찔끔 나오고 밤에 자주 보고 자다가 뭐 한 대여섯 번씩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잔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정혈이 새 나가기 때문에 치매 현상이 빨리 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풍이 올 수가 있어요. 어떤 의료인입니다. 약업인이에요. 약을 다루는 분인데 중풍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소변 보니까 소변을 너무 자주 봐요. 제가 탁 봤을 때 방광이 누설돼 있어요. 소변 물어보니까 그게 중풍의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소변 자주 온 것을 치료해 주니까 차츰 그 마비가 풀리더라고요. 말하자면 수족으로 가야 될 팔다리로 가야 될 진액이 소변으로 새 나가서 중풍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가야 될 뇌수로 가야 될 거에 빠져나가니까 치매도 오는 거예요. 또 뼈골에 또는 관절에 진액이 충만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새 나가니까 어때요? 퇴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면 무릎에서 뻑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게 그런 현상이에요.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의 퇴화 현상, 허리의 노인성 디스크 이런 것들은 다 같은 이유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나이가 들면 걸음걸이가 느려집니다. 또 걸음걸이가 아장아장 걷습니다. 아장아장 걸어요. 이렇게 노인네 이렇게 아장아장 걸으신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바로 다리에 힘이 없어진 거예요. 젊은 애들처럼 그냥 활기차게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힘이 없죠. 그게 심해지면 아장아장 걷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소변, 대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의 만병의 근원은 바로 소변의 잦음과 소변에 참을 수 없음 이런 것이 다른 큰 병,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와 같이 소변 잦음은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례자분이 불편해한 다른 증상들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분은 이제 소변 단소라고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면서 시원하지도 않고
또 참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밤에 1시부터 5시 사이에 4, 5회를 본대요. 무슨 잠을 자요? 귀찮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몸에 있는 게 다 빠져나가는 게 문제. 빈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그래요. 자기 빈 껍데기 같대요. 너무 기운이 없어서. 또 우측 손목 관절이 튀어나왔으면서 좌측 견관절이 튀어나와서 아프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 폐에 농이 차서 3년 전에 폐 수술도 한 적이 있답니다. 또 요로결석이 녹여서 빼낸 적이 2번 있대요. 이것은 빼내면 또 생겨요. 왜? 원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 치료하는 거죠. 또 15년 전에 허리 디스크가 걸려서 고생한 적도 있고, 너무 심해서 대소변을 받아낼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고생을 했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름에 땀도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 증상들로 고생이 아주 심하셨을 것 같아요. 네. 박사님,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네. 참 여러 가지 호소하잖아요. 병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병이 복잡하니까 허리 아픈 거는 정형외과, 폐 나쁜 거는 호흡기내과, 밤에 소변 잦은 거는 비뇨기과, 땀 많이 나는 것은 또 어디? 이게 아니에요. 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연관될 뿐만 아니라 연세가 65세라는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맞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나이에 맞는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대원칙, 바로 방광은 진액지부고 노인은 소변 잦은 것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석해 나가야 바로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분한테는 노인신교환이라는 약을 썼는데, 이것은 소변 잦은 것을 우선 치료해서 관절로 진액이 가고 또 허리로 진액이 가고 또 정상적으로 진액이 운행돼서 땀도 덜 나게 하는 이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액이 새는 것을 우선 치료해 주니까 바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좋아졌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폐에 농이 차서 수술을 받기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게 소양형에게 생기기 쉬운 증상인가요? 바로 폐에 농이 차가지고 수술을 했다. 이건 이제 결과잖아요. 농이 차기 전에 왜 농이 찼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되죠. 바로 이분은 평소에 굉장히 건강했는데 3년 전 어느 날 오후 2시부터 굉장히 추우면서 오슬오슬 오한이 왔답니다. 이때 치료를 잘못한 겁니다. 이때 제대로 치료를 했더라면 아마 폐에 농이 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폐에 농이 찰라고 이렇게 추위가 오면서 오슬오슬 추웠던 것입니다. 일단 사람 몸에 이렇게 오슬오슬 춥다든지 또 한기가 든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꼭 감기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감기가 아닌 어디가 썩어 들어가거나 어디가 이상 현상이 깊이 병이 오는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약도 쓰고 양약도 쓰고 했는데 숨이 꽉 차더래요. 그러면서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렸대요. 잘못된 치료를 한 거죠. 올바로 치료를 못한 거예요. 엑스레이라든지 각종 검사를 해도 원인도 나오질 않고,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을 간 겁니다. 그랬더니 늑막염이 복막염으로 악화된 상태고 폐에 너무 물이 많이 차서 수술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으슬으슬 추웠을 때 이 사람이 소양형으로 생겼으니까 소양형에 맞는 소양형의 그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병이 왔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큰 병으로 발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소양형에는 소시오탕이라는 명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투여했다면 아마도 한열이 오솔오솔 추우면서 이렇게 열이 났다 추웠다 하는 이런 현상들이 없어지면서 폐에 농이 차거나 물이 고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그냥 나타난 증상만 치료해 주니까 폐 농양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연세가 65세고 밤에 소변이 잦은 것을 우선적으로 치료해 줬으면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소양형이라는 체질과 나이를 잘 고려를 했다면 보다 빠른 치료가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밤사이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을 치료를 했더니 여러 가지 증상들도 함께 개선된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과 함께 소양형에 대한 치료 사례를 알아봤습니다.